밤은 깊었고 가로등은 오래된 도시의 숨결을 비추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바람은 묵직한 향을 실어날랐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말소리는 낮게 깔린 침묵처럼 서로를 지켜보았다. 그 안에 있던 한 사람, 손빈하라는 이름은 이미 무수한 노래와 이야기로 대중의 가슴에 깊게 박혀 있었다. 그러나 그날의 손빈하는 더 이상 청량한 미성과 부드러운 호흡만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한 사람의 상처와 약속을 온몸으로 노래하는 존재였고 그의 눈빛 하나하나가 관객들의 심장을 파고드는 치유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다. 비보는 대기실의 이어폰을 통해 차갑게 흘러들었다. 하동군 병원 응급실이라는 이름과 함께 도착한 한 줄의 문장이 그의 가슴을 한순간에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세상을 버티게 해주던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떠났다는 소식.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무게가 그의 어깨로 내려앉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은 연극의 막이 내려가듯 색을 잃었고 조명은 그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손끝은 떨렸고 마이크를 붙잡는 손은 무뎌졌다. 그러나 그는 회피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속삭이던 말, 울지 말라. 노래가 너의 운명이니 끝까지 불러라. 그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눈가를 조용히 훔치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첫 소절은 갈라졌고 숨은 흔들렸다. 그러나 그 갈라진 소리는 청중의 가슴에 칼로 그은 상처처럼 파고들어 같은 자리를 함께 울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 음성의 부서짐 속에서 정직한 슬픔을 읽었다. 부족한 음정은 오히려 진짜였고 흘러내리는 눈물은 노래의 일부가 되어 듣는 이들의 목을 조였다. 스튜디오의 공기는 묵직한 정적과 뜨거운 체온으로 달아올랐다. 카메라는 그 결정적인 3분 12초를 잡아냈고 그 장면은 곧바로 SNS를 삼켰다. 수백만의 재생수와 수십만의 댓글, 그리고 수천 개의 위로와 해석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그러나 그 밤의 진정한 결정적 장면은 따로 있었다. 아직 아무도 결말을 모르는 진짜 서사는 그 이후에야 펼쳐졌다. 장례식장 새벽은 칼끝처럼 맑았고 향냄새는 공기 속을 둔탁하게 흘러다녔다. 조문객의 줄은 길게 늘어섰고 사람들의 표정은 각기 다른 무늬의 슬픔을 띠고 있었다. 손빈하는 놀랄 만큼 담담해 보였다. 영정 앞에 선 그는 고개를 숙이고 짧은 말을 속삭였다. 할머니, 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노래로 약속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기도처럼 작은 울림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족석 앞에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긴 회색 트렌치코트의 한 여인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이 이렇게 요동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시간은 묘한 방식으로 끊어졌다 이어졌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고 카메라는 본능적으로 그 장면을 담으려 몸을 기울였다.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을 때 몇 초간 세상은 전기처럼 스파크를 튕겼다. 너무나 닮아 있었다. 14년 전 18살의 나이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친어머니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그 순간 어떤 이들은 전율을, 어떤 이들은 분노를, 어떤 이들은 오래 묻어두었던 그리움을 감지했다. 감정의 지층이 한꺼번에 갈라지며 빛을 쏟아내는 듯한 그 장면은 장례식장에 모인 모두의 가슴에 칼을 박았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게가 담긴 쉼표였다. 곧이어 펼쳐진 것은 벼락 같은 침묵이었다. 노랫말을 수천 번 불러온 가수는 그 한마디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른 감정의 파도 앞에서 깨져버렸고 그는 결국 말을 잃었다. 여인은 뒤돌아 선체 문 밖으로 나갔다. 그 뒤로 쏟아지는 빗방울 아래에서 그는 멈출 줄 모르는 오열로 밤을 비워냈다. 팬카페 회장이 내민 우산 아래 쏟아지는 눈물은 마치 이 땅의 모든 외로운 영혼을 대신해 울어주는 듯 길고 깊었다. 다음 날 장례식장은 취재진으로 북적였고 온라인은 수많은 해석과 추측으로 들끓었다. 누군가는 어머니의 지난 시간을 뒤쫓았고 누군가는 소속사 앞으로 도착했다는 편지의 존재를 언급했다.
소속사는 루머 유포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미 불길은 번져나가고 있었다.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지 말라고 호소하는 이들, 이제라도 화해에 손을 내밀자고 촉구하는 이들, 전성기의 아들에게 너무 늦은 귀환이라며 비판하는 이들까지 목소리는 제각기였다. 팬들은 밤마다 촛불 릴레이로 연대를 보여주었고 손비나의 눈물은 더 이상 상업의 대상이 아니라는 문장이 포털을 뒤덮었다. 슬픔은 소비가 아니라 연대로 바뀌었다. 그는 말 대신 음악을 택했다. 작업실 창가에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올려두고 연필로 눌러 쓴 가사를 하나씩 자신에게 꿰어 넣었다. 가사에는 비 내린 대나무 숲의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바닥만 한 종이약을 접어 가슴에 넣던 소년의 체온이 묻어 있었다. 웃는 척하던 교복 셔츠에 젖은 주름, 그 모든 소소한 기억들이 펜 끝에서 비명처럼 쏟아졌다. 엔지니어의 평은 간결했다. 마이크 앞에서 그는 절규와 자장가를 동시에 불렀다. 듣는 이의 심장을 죄어오는 음성이 그렇게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냈다. 달빛 한 줌, 그 노래는 제목부터 운명적이었다. 작은 손안의 빛이 밤을 건너도록 하는 길잡이가 되리라는 이름. 발매와 동시에 음원은 주요 차트를 휩쓸었고 뮤직비디오의 첫 장면은 압도적이었다. 검은 무대 위 한 줄기 달빛, 그리고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화면 중앙에 놓인 그 순간은 보는 이들의 숨을 멈추게 했다. 후반부 조명이 켜질 때 무대 뒤편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그림자는 관객의 심장을 또 한 번 쥐어짜며 그것이 단지 연출이 아니라 깊은 해석을 요구하는 상징임을 암시했다. 그림자의 존재는 곧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팬들은 프레임을 멈추고 확대하고 그림자의 어깨선과 보폭을 분석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여인의 그것과 닮았다는 주장, 발뒤꿈치의 습관적인 들림이 어머니의 버릇과 일치한다는 주장, 기억의 파편과 현실의 인물들이 교차한다는 해석들이 줄을 이었다. 감독의 앵글은 교묘했고 얼굴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가 붙었다. 그림자는 친어머니인가, 아니면 그가 마음속으로 소환한 기억의 화신인가, 혹은 할머니를 상징하는 또 다른 형상인가. 제작진은 명확한 답을 피했고 단 한 문장을 남겼다. 그 사람은 노래의 방향을 정해준 사람입니다. 누가 되든 틀리지 않습니다. 평론가들은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어떤 이는 그림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중첩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의 어머니와 기억 속 할머니가 하나의 윤곽으로 겹쳐지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부재의 얼굴, 즉 부재의 얼굴이 만들어졌다는 해석이었다. 반대로 다른 이는 음악적 구조에서 그림자의 등장은 후렴으로 넘어가는 상승 구간과 정확히 맞물린다고 보았다. 그림자는 화해가 아니라 도약의 신호며 노래가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가리킨다는 분석이었다. 정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불명확함이 가장 또렷한 답변처럼 느껴졌다. 어떤 진실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달빛 한 줌은 결국 비밀을 풀지 않았다. 대신 한 사람의 성장과 용서의 행로를 그려보였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의문의 여인은 한 장면이 아닌 한 생의 지층을 드러낸 균열이었다. 그 균열은 과거의 상처를 꺼내어 오늘의 목소리로 치환했고 그 목소리는 수백만의 귀에 닿아 새로운 서사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으며 울었고 누군가는 과거의 부모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아직 말하지 못한 가슴속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